아니 여자친구가 임신 뭐 10주라는데 네. 임신 8주라는데 나는 분명히 그때는 얘를 만나질 않았었고 않았다. 얘가 생리 중이었고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아닌 것 네. 같다. 그러면 그런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꺼져.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도 질책 언니와 함께 여러 가지 사항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인가요? 일단 어떨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임신 주스를 알려주셨는데 뭐 4주입니다, 6주입니다 했는데 그게 아무래도 내가 계산한 거랑 다른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 임신 주스를 산부인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거에 관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주스에 관해서. 네. 네. 제가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저 감동했어요. 우리 질책 언니께서 이렇게 큐카드까지 짜자자자자.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사연. 임신 테스트기를 하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 5주라는 거예요. 어? 5주 전에는 그때 생리 중이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연. 이건 좀 빡세네요. 네, 빡세다는 표현 써도 되죠? 병원에서는 임신 8주라고 하는데 그때 남자친구 만나기 전이래요. 그래서 자기 애가 아니라고 남자친구랑 싸웠대요. 근데 자기는 이 남자친구랑만 잤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선생님? 그래서 병원에 가면 임신 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또 네.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 저 임신 2주인데요. 뭐 저희 임신 네. 3주인데요. 얘기를 하면 임신 2주는 없다. 임신 3주는 없다. 막 그런 얘기를 가지고 뭐 맞다, 틀리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보통 병원에서 임신 몇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수정된 날짜하고는 달라요. 축하해요, 은수 씨. 5주 차예요. 저기 지난번 생리하고 며칠 안 돼서 그게 배란 때는 아니었는데요, 선생님. 이번 생리는요?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관계한 날짜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리를 시작하고 네. 2주 있다 배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생리할 때가 됐는데 생리를 안 해서 테스트를 하잖아. 네. 그러면은 그때는 성관계 한 날로부터 2주죠. 네. 그러니까 나는 임신 2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병원에서 보는 기준은 그 생리 시작한 날짜부터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된 날짜랑은 2주 차이가 나지. 그러면 4주가 되는 거예요? 4주. 그러니까 임신 일단은 생리 안 해서 병원에 가면 그게 임신 4주예요. 그래서 임신 40주가 되면 아기를 낳는 거지. 생리 날짜로부터 40주가 되면 이제 아기를 애를 낳는 낳는 거고. 김미영 씨, 뱃속에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수정 연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용어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수정되고 나서 2주, 임신 4주입니다. 얘기를 하면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수정된 지 2주인데 왜 임신 4주냐. 근데 네.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끼리 그렇게 용어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테스트기를 보면은 음. 그러니까 생리 예정일로부터 지나서 하라고 하는 그렇죠. 가잖아요. 그럼 만약 2주이 생기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임신이 1주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생리를 거르고 임신을 확인하면 4주. 대개는 한 뭐 며칠 늦어지면 그냥 기다려 보니까 네. 그래서 한 생리 한 일주일 정도 예정이 지나고 나면 테스트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임신 5주가 되는 거지. 일주일 지나면 5주가 5주 뭐 그러니까 주스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앱이 있고 다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생리 주기도 체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임신 주스도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 간호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달력을 꺼내. 달력을 꺼내서 네.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되게 보면 왜 저렇게 무식한 방법을 쓰지?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분만실에 가면 예정일이 얼마니까 예정일이 40주가 만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40주, 39주, 38주, 1, 2. 이 사람은 38주 2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앱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분만실이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런 거를 더 선호하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컴퓨터에 있는 달력을 보고 하겠지. 그러니까 네. 그 착성 달력을 넘기면서는 안 하겠지만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러면은 내가 생리 일을 기억을 못하면 약간씩 오차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28일 주기면 그게 딱 맞는데 네. 이게 생리 주기가 길거나 그러면 임신 초기에 본 초음파 네. 뭐 크기로 해서 이제 주수를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사람이랑 동양 사람이랑 키나 몸무게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임신 5주 때는 다 똑같아. 지금 뭐 180인, 200인 걔나 네. 150인 나나 네. 어쨌든 간에 태아일 때 한 네. 5주에서 한 12주 정도 사이일 때는 뭐 0. 몇 미리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음파를 보면은 주수가 되게 정확해요. 그래서 생리 주기가 되게 불규칙한 사람은 이제 임신 초기에 초음파를 봐서 딱 그때, 그러니까 12주 이전에 가면은 그때 몇 주입니다 얘기하면 아니 나는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때는 뭐를 안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 주수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생리를 한 석 달, 넉 달을 안 하고 네. 그러고 나서는 한 거의 병원에 가는데 임신 20주가 돼서 간다. 네. 그러면 20주가 되면 아기가 크기 차이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어요. 어떤 애는 좀 많이 이제 엄마가 잘 먹고 엄마랑 네. 아빠랑 다 체격이 크면은 좀 애가 크고 네. 그다음에 아기가 뭐 더 작을 수도 있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가서 보면은 임신 주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임신 대개는 10주 이전에 초음파 확인하러 가니까 이제 그때 가서 보면 그 주수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음파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한 거고 유일한 방법이죠. 생리가 규칙적인 사람은 생리 날짜나 초음파나 거의 똑같고 생리가 불규칙한 사람은 그럴 땐 초음파를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초음파로 어차피 보면 되니까 뭐 임신 주수를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나요? 뭐가 중요한가요? 신경 써야 되죠. 일단은 이제 산부인과에서 뭐 주수 뭐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네. 한 가지는 이제 정확하게 예정일이 언제인지 예측을 하는 거고 임신 그 기형아 검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형아 검사들이 하는 주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1차 기형아 검사는 뭐 10에서 13주, 뭐 2차 기형아 검사는 뭐 16주에서 18주, 뭐 당뇨 검사는 24주,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만 정상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기가 잘 크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아기가 뭐 이제 20주인데 아기가 20주에 맞춰서 잘 크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는 아기가 주스보다 2주가 작네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기가 뭐 애가 20주인데 모든 크기가 한 18주 크기다.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3, 4주 정도 있다 초음파를 봤는데 그때도 아기가 2주가 작아. 그러면 성장 속도는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2주가 작았고 그쵸. 지금도 2주가 작았으면은 네. 그래, 성장 속도는 정상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정상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봤더니 아기가 2주가 작다. 그럼 애가 뭐가 안 크고 있는 거지. 이제 40주가 만삭이거든요. 네. 근데 37주 밑에는 이제 조산이라고 얘기를 미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되게 크게 뭐 몸무게를 재니까 큰 거 같고 엄마 배도 큰 거 같고 네. 그다음에 점쟁이한테 갔는데 이 날짜가 좋다고 그랬다. 맞아요. 이 날짜에 맞춰서 재확인하게 해달라. 보고, 네. 근데 37주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분만하거나 그랬다가 아기가 폐가 이상하거나 망막이 이상하거나 그런 그 조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점쟁이한테 가서 실을 잡으실 때도 대개는 한 38주에서 40주 사이에서 날짜를 그렇게 해서 받아야 뭐 되는군요. 잡으셔야지 너무 일찍 잡으시면 안 되고 그런 거. 그 병원을 보통 뭐 부득이하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서 내가 몇 주니다를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전 병원에서 검사한 걸 다 가져가야지. 아, 왜냐면 아까 가져가는구나. 기형아 네. 검사가 검사하는 그런 주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병원을 옮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위암이다. A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상해서 내가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CT, MRI를 다시 찍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물론 요즘에는 다 뭐 자주 가시면 그걸 리뷰를 하지만 네. 근데 산부인과는 1차 기형아 검사를 A 병원에서 하고 옮겼다고 이걸 또 할 수는 없어요. 이미 주수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네. 검사한 거를 다 가져가시고 대개는 이제 산모 진료 의뢰서를 써드리면 뭐 이 사람은 뭐 마지막 생리 시작이 언제고 예정일이 언제고 뭐 1차 기형아 검사 언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쭈르륵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연동해서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주수별로 검사하는 것도 다르고 산모가 조심해야 되는 것도 다른가요? 뭐 그렇죠. 근데 뭐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서 뭐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37주가 만삭이고 네. 뭐 조산인 주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네. 30주 정도 30주보다 일찍 태어나면은 또 이제 미숙아고 네. 근데 미숙아로 태어나면 이제 폐도 이제 미성숙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폐 촉진시키기 위한 그 폐 성숙이 제대로 돼서 아기가 숨 잘 쉬게끔 하는 뭐 그런 주사를 놔주는 게 있어요. 주사가 비싸. 주사가 비싼데 예를 들어서 30주 이전에 뭐 1250g 이전에 네. 태어나면 보험이 돼서 본인 부담금이 적고 그다음에 31주에 태어났는데 폐가 안 좋으면 그때는 보험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의료적인 네. 그런 기준, 뭐 의학적인 것도 있고 보험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되니까 임신 주수는 처음에 정해진 걸로 이렇게 쭉 잘 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이 정말 많습니다.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임신 초기에 막 오해하고 막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네. 그렇게 그러면 그런 남자친구한테는 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요? 꺼져.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남자친구는 네. 사실 그냥 가만히 있던지.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그래서 남자친구가 병원으로 전화를 해요. 네. 아니 여자친구가 임신 뭐 10주라는데 네. 임신 8주라는데 나는 분명히 그때는 얘를 만나질 않았었고 네. 얘가 생리 중이었고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아닌 것 네. 같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네이버에 물어보거나 병원에 전화를 하거나 뭐 대놓고 이렇게 뭐 싸우거나 뭐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네. 빨리 이 질책 언니를 보고 이런 지식을 얻으셔야 머리에 새겨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네, 그래서 임신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주스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고 해서 두 분이서 싸우지 마시고 네. 오해를 잘 풀고 네. 즐거운 임신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계속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우긴다. 데리고 오십시오. 데려와. 들어와.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조금만 걸어오면 됩니다. 들어와. 데리고 오십시오.